모두가 열애의 귀환에 주목하고 있지만 실제로 가장 먼저 움직인 자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대비.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열이가 돌아올 것을, 그리고 우물이 다시 열릴 것을. 왜냐하면 대비가 그렇게 유도했으니까요. 예고편 속 우물 장면, 그건 단순한 공포의 회상이 아닙니다. 그건 대비가 수작을 걸어 열이를 그 장소로 유인한 결과였죠. 대비는 무녀가 필요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팔척귀를 해금할 수 있는 존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무녀를 없애려는 게 아니라 제물로 써야 했습니다. 그 제물로서의 귀환을 대비는 기다리고 있었고, 그 조용한 밤 우물 앞에서의 열의의 선언은 바로 그 제물 계약이 체결되는 순간이었던 겁니다. 그런 대비의 곁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맹인 판수 풍산. 풍산은 단순한 무당이나 점쟁이가 아닙니다. 그는 오랜 세월 조선의 음양 관리를 맡아온 이방인의 후예. 그가 보는 것은 점괘가 아니라 권력의 방향성이죠. 풍산은 말합니다. 왕은 너무 늦었고 대비는 너무 일렀다. 그는 대비의 편에 서 있지만 동시에 진짜 충성하는 대상은 조선의 질서입니다. 그는 열이가 팔척귀를 깨우는 걸 막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감시자를 붙이죠. 그 감시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김응순. 예고에는 나오지 않지만 실제로 3화부터 김응순이 궁에서 가장 유능한 내관으로 활동하며 열이의 일거수일투족을 그림자처럼 따르게 됩니다. 그는 겉으로는 왕의 명령을 따르지만 실제로는 풍산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임무는 단 하나, 팔척귀가 깨어날 경우 열이를 회수하라. 한편 윤갑, 윤갑의 몸을 쓴 강철을 중심으로 궁 내부에서도 이상한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왕은 그를 경계하면서도 대놓고 처단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를 지지하는 자가 있기 때문이죠. 그 인물은 정사수, 조선 최고의 정보 조직을 장악한 이중 인물입니다. 정사수는 한때 왕의 그림자였고 지금은 누구의 편도 아닌 자로 남아있죠. 그는 윤갑이 사람이 아니란 것을 눈치채고 있음에도 그의 존재를 지웁니다. 기록상 사망한 검소관이 아니라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으로. 왜일까요? 그는 강철에게서 미래의 도구를 본 겁니다. 귀신조차 이용할 수 있다면 조선은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은 자. 그의 냉정한 전략은 귀신과 인간의 균형 위에서 권력을 지키려는 절박함에서 비롯됩니다. 열이가 사당에서 불을 붙이고 기도하는 그 장면. 그건 진심 어린 호소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와 동시에 또 하나의 굿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궁 밖, 인왕산 아래 풍산이 주관한 퇴마의식. 그 의식은 열이를 위한 것도 팔척귀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팔척귀를 유인할 수 있는 왕자의 기운을 불러내는 의식. 그렇습니다. 이미 왕자의 몸은 이상 징후를 보이기 시작했고 그건 단순한 병이 아니라 팔척귀의 반응입니다. 풍산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비와 함께 왕자를 제물로 삼아 팔척귀를 끌어낼 계획을 짜고 있었죠. 열이는 그 사실을 모릅니다. 그래서 사당 앞에서 말하죠. 이제야 나를 도우러 온 거니. 하지만 그 그림자는 그녀를 돕는 존재가 아니라 유인된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필 열이어야 할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녀는 과거 팔척귀가 처음 봉인되던 그 시기의 목격자였고 동시에 그 안에서 살아 돌아온 유일한 생존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몸은 이미 오래전부터 귀신과 연을 맺은 그릇. 풍산은 말합니다. 귀신은 귀신을 본 자를 기억하지. 그걸 마주할 수 있는 자는 오직 그뿐이야. 열이가 우물에서 본 손, 그건 단순한 과거의 잔상이 아니라 팔척귀의 기억이기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통해 팔척귀는 점점 깨어납니다. 왕은
알고 있습니다.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윤갑이 돌아왔고 열이가 무녀로서 움직이며 대비는 주술사를 들였으며 사람들이 밤마다 귀신을 본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는 것. 하지만 왕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는 기다립니다. 모든 수가 끝까지 전개될 때까지. 그는 말하지요. 귀신이 아니라 사람을 무서워해야지. 나는 아직 칼을 꺼내지 않았다. 반면 대비는 모든 칼을 꺼내놓고 이제 단 하나의 결단만을 남겨둡니다. 그 결단은 팔척귀를 깨우고 왕자를 죽이는 겁니다. 그녀는 단지 영인대군에게 자리를 넘기고 싶었던 게 아닙니다. 조선의 판을 갈아엎고 전혀 다른 질서를 세우려는 야망. 열이는 이 판의 중심부에 놓인 재물이며 동시에 예측 불가능한 변수입니다. 귀궁 3화는 단지 귀신이 나오는 화가 아닙니다. 이건 귀신이 깨어나는 정치의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3명의 존재가 있습니다. 기억을 가진 그릇 열이, 복수를 품은 귀신 강철, 그리고 분노를 잠그고 있는 신 팔척귀. 이 셋이 한 공간에 모이는 순간 모든 판은 바뀝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 열이가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가겠다. 팔척귀. 그 말은 스스로를 희생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녀는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깨어나야만 팔척귀도 완전히 깨어난다는 것. 그 말은 결국 나도 너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였죠. 그 순간 멀리서 그녀를 지켜보던 강철의 눈빛이 조용히 그러나 깊이 흔들립니다. 처음에는 그저 파괴하고자 했습니다. 이 궁이라는 질서, 이 나라의 모든 위선을 불태우려 했죠. 하지만 어느 순간 그녀의 눈빛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윤갑이라는 인간의 감정이 강철의 내면에 남아있었고 열이의 존재가 그 기억을 자꾸 불러오며 자신도 모르게 지키고 싶다는 감정이 스며들기 시작한 겁니다. 강철은 지금 자신의 존재 목적과 감정 사이에서 찢기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선택해야 합니다. 귀신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인간의 기억을 지닌 무언가가 될 것인가. 그리고 그 결정은 곧 열이의 선택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회차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히 봐야 합니다. 정말로 귀신은 누구인가? 윤갑인가? 강철인가? 팔척귀인가? 아니면 인간의 탈을 쓴 대비인가? 귀궁의 공포는 그 어떤 악귀보다 사람이 가장 무서운 존재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구도 너무 숨막히지 않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짜 귀신은 누구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뇌피셜을 공유해 주세요.